숙제는 뭐 잘 풀어오셨겠죠? 잘 풀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어디 보자. 쟤는 C를 하고 D를 좀 했나? D를 좀 했죠? 아하. D를 좀 했고 얘도 좀 풀어야 하고 오늘은 D 마무리를 다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한 번씩 D 마무리를 다 해보도록 하고요. 저거 한번 해볼게요. 비율관계 한번 되짚어 봅시다.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 대해서 가볼까요? 짠! 해보자.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녀석이 베타라고 하고,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아시죠? 두 번째. 이거는 예전에는 몰라도 됐던 건데 요즘에는 이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몇 대 몇이죠? 돼요. 이게 딱 뭐예요? 변곡점 그리고 비스듬해도 되지. 비스듬해도 되죠? 이 둘의 저 스펙트럼에는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단, 이 길이를 묻는 게 아니라 내려서 그리고 여기도 이 계획이랑 똑같은 녀석이 딱 이렇게 있을 때 내려서 딱 봤을 때 이게 2대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3차에 변곡점 딱 찍어주시고 비스듬하게 그어서 내리는데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딱 이렇게 해서 내렸을 때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가 되는 거예요. 돼요? 되시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잠깐 했었죠? 4차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몇 대 몇이죠? 1대 1이지. 몇 대 몇이죠? 이거 잘 모르지? 이거 잘 모르지? 3대 1이에요. 3대 1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다항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가 중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이 두 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같은 근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포함인 거지. 됐나요? 자, 얘가 만약에 막 여기는 홀수 승근 가지고 여기는 짝수 승근을 이렇게 가져.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그러면 이
두고 있잖아. 떨어뜨려. 그러면 이게 자 얘가 몇 제곱인지 모르겠는데 홀수 제곱근이겠지? 얘가 몇 제곱인지 모르겠는데 짝수 제곱근이지. 접하니까. 따라와요? 따라오시죠? 이 식을 홀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이렇게 적어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m제곱근, n제곱근이면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m 대 n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봐봐. 3중근이죠? 근 하나지. 그죠? 3중근, 3근, 3대 1. 중근, 중근이니까 원래 2대 2대 1대 1이잖아. 2대 2는. 그치? 마찬가지 여기도 봐봐. 중근, 3근이잖아. 2대 1이라고. 이해되세요? 증명 한번 하고 가자. 증명 금방 해요. 공미분해 할 거 아니야. 이걸 하면 이거 M이 이렇게 묶일 거고, 그럼 이 M이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고 N이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잖아. 그래서 M의 X 빼기 베타, N의 X 빼기 알파. 그러면 X 그리고 M 베타 N 알파지. 돼요? 그럼 우리가 F'에서 는 0되는 지점이라는 게 여기잖아. 그치? F'에서 는 0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물론 알파랑 베타는 이제 있겠지만 걔네들을 제외하고 나서 남는 점을 한번 보시면 요거의 근이야. 이때 X 값이 뭐래? 왜? 네분점이죠. n 된 네분점, n 된 네분점이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율관계 하실 때 이런 거 따지는 건 이제 몇 대 몇인지 따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당연히 이것도 뭐가 가능해? 비스듬한 것도 가능해. 당연히 비스듬한 것도 가능합니다. 떨구고 이거랑 같은 교육인 녀석을 떨구면 몇 대면? 3대 1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한다? 네네. 여기까지 됐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 중요하죠. 3차의 변곡점 한번 내려볼게요. 이거 변곡점 내리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정확히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좋아요. 이 녀석의 변곡점이랑 이 녀석의 변곡점까지는 딱 외우지 않을게요. 요거 변곡점 한번 볼게요. 이거 변곡점 여기 있잖아. 이거 떨어뜨리면 요거랑 요게 몇 대 몇 대게? 오, 어떻게 알았어? 2대 1대지. 어떻게 알았냐? 모를 것 같았는데. 2대 1대죠. 얘가 2대 1이 되는 이유는 잘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 fx랑 f'x가 이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됩니다. fx를 보면 f'이 대충 그려지셔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 하나 가지는 거잖아. f'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이제 감소 증가 감소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지? 여기에서 이 변곡점이 요 변곡점의 위치는 f'에서 이제 먼 거지.
이 변곡점의 위치는 F'에서의 요 녀석이죠. 잠깐만. 어디 갔지?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상하다.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다시 여기서 이제 중근 가지고 여기서 근 하나 가지는 모양이어야 하고요. 근 하나 가지는 모양이어야 되고 이 녀석의 변곡점이 여기서는 얘는 F'이잖아. 그러면 얘는 F2'을 얘는 F고 얘는 F'이니까 얘의 변곡점을 구한다는 건 F2'X를 구한다는 거고 그러면 F' 입장에서는 얘를 한번 미분해서 0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이니까 요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2대1이야.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비율 관계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이제 써먹을 수 있으시면 써먹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워볼게요. 저 정도는 좀 외워두시고요. 약간 고3의 기본 소양 같은 느낌으로 좀 외워두세요.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 가로 비율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로 비율도 한번 해보자. 세로 비율이요. 3차가 플러스. 그래서 3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의 높이 있죠. 이 높이. 이 높이는 얼마일까? 이 높이는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 녀석의 최고차항이 이렇게 가는 3차라고 생각을 해봐. 최고차항이 A야. 그리고 베타 알파 저렇게 생겼어. 저 높이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이거예요. 2분의 열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입니다. 자, 이거 공식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랑 비슷하죠? 어떻게 생겼지? 뭐랑 비슷해?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은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이 녀석의 F'을 생각해 보시면 F'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뭐야? 알파지. 여기가 뭐야? 베타지.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요 높이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y값의 차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y값의 차는 이 녀석이 F'의 요만큼의 정적분 값과 같죠? 요 넓이 값과 같겠지? 됐나? 그 y값의 차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 이거. 그치? 요만큼이랑 같은데 요 녀석은 공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까? 미분하면 최고차항이 이렇게 생긴 놈이고 그럼 공식을 어떻게 써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함수로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녀석의 높이가 요거랑 똑같은 거야. 3 약분하면 얘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근데 이걸 바로 외우지 말고요.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때 한번 외워보세요. 자, 두 번째로 4차도 한번 해볼게요. 4차요. 4차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아무튼 요 값이랑 요 값을 볼 건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랬을 때
이 높이 차이 있죠? 이 높이 차이는 얼마일까요? 얘를 또 h라고 해볼까? 이 4차는 이렇게 시작해. 높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 느낌 알겠지? 그럼 뭘까요? 어? 3분의 절대값. 되겠어요? 왜 그러냐? 내려와 보시죠. 내려와 보시죠.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근 하나, 3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만큼의 넓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면 공식 아시죠? 그래서 재미분하면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저 녀석의 넓이는 11분의 4 절대값 하고 4승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4약분하면 3분의 할 수 있겠니? 유빈아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공식을 잘 외워도 모자랄 뻔해. 할만하시죠? 요 정도 할만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F를 알면 이제 F 프라임 생각해가지고 요 녀석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흔하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얘기했죠. 고3은 뭐 하는 거냐면 알았어요. 새로운 거를 새로운 개념 진도는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야. 어차피 새로운 개념을 배우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건데 우리가 복습을 똑같은 걸 그대로 반복해봐야 늘어나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다시 공부할 때는 어떤 걸 하셔야 되는 좀 파고들어야 돼. 좀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더 뭐 그 이해도를 더 높여봐야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계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즉 몇 가지를 암기를 해놓으면 계산이 좀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 x값의 비율을 알면 다시 극값의 x값의 차를 알면 y값의 차를 구할 수 있다. 맞지? 두 극값의 x값의 차를 알면 y값의 차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쟤를 좀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비율을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비율 관계 했었지. 이거랑 이거가 1대2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한근, 중근이니까 1대2잖아. 그치? 얘를 K라고 하고요. 얘를 2K라고 잡을 수 있어요. 됐나? 얘를 K, 얘를 2K라고 했을 때 이 높이는 뭐가 돼야 이게? 그럼 이 2K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2K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8K 삼승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에 4K 삼승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1대 2대 4로 외울 거야. 숫자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되잖아. 1대 2대 4야. 대신 이 높이는 3승이 붙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물론 최고차항이 이렇게 있을 때는 최고차항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곱해줍니다. 됐어요? 1대 2대 4인 거 아시겠어요? 아니 뭐 어디가 어렵다는 거야. 알고 있는 건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인데 어디가 어렵다는 거야. 어디가 어려워요?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것 뿐이잖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용은 모르지 않잖아요. 생소할 뿐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생소할 뿐이야. 여러분이 이걸 숫자를 직접 넣어서 정리를 안 해봐서 생소할 뿐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아이 저안될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방향해 보겠습니다. 숫자 이것만 외워. 1대 2대 4인 거예요. 1대 2대 4인 거예요. 1대 2대 4인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K, 2K하고 여기는 4K 삼승인 거예요. 다만 절대값이 최고 차량의 개수가 있으면 걔를 여기 곱해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것도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몇 대 몇이지? 3대 1이지. 3중근 근 하나 3대 1 되세요? 되시죠? 이 높이 넘어가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1K 4승이잖아. 3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27K 4승. 대신 최고 차량이 있으면 붙여줘. 됐어요? 되겠어요? 목표가 저렇게 커요? 네? 뭐라고요? 4차는 높이 작겠지. 4차는 높이 작겠죠. 되겠나요? 여기는 이제 비율을 뭘로 외우면 돼? 1대 3대 27로 외워요. 1대 3대 27이야. 1대 3대 27이야. 되겠어요? 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되겠죠? 요게 이제 3차와 4차의 비율 관계입니다. 요거 이제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x값의 비율과 y값의 비율을 딱딱딱 알면 숫자 가지고 요 x값의 뭐 차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극값의 x값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이거랑 이게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어차피 비율만 알면 이제 이거 비율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럼 1대 2대 4구나. 1대 2대 4 얘는 1대 3대 27 됐나요? 아하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4채 예? 아래는 약간 넓이 구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3차에서 이제 비율할 때 x값만 이제 x값에 우리가 이것만 했었잖아. 요것만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y값의 저 차까지 y값의 차까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인 게 가능해? 비스듬한 게 가능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만나는 점 여기도 이렇게 되는 점이겠지? 여기 요점 내리시면 당연히 몇 대 몇이겠어? 2대 1일 거야. 그리고 얘가 그래서 2대 1인데 이만큼이죠. 요거 보이세요? 이만큼이 K, 2K면 4K 상승인 거야. 됐어요? 물론 최고 차량이 있으면 이게 좋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3차, 4차의 비율 관계예요. 약간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3차, 4차 이런 거 따질 때 어차피 수원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라고 해봐야 4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5차 나온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해봐야 뭐 3차, 4차 걔네들을 뭐 잘라 붙이고 뭐 그죠? 2차, 3차, 4차잖아. 그치? 4차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걔네들을 좀 해부해서 보면 걔네들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보면 좀 이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x값의 차, y값의 어차피 이거 나와봐야 뭐 나오겠니? 뭐 극점, 그죠? 변곡점, 뭐 직선이랑 만나는 점, 그죠?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비율 관계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으시면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는 거야. 이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없이 몇 대 몇 대 몇이고 있구나. y값 차가 얼마겠구나. 딱딱딱딱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되겠니? 그래서 이 정도 비율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문제 풀 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1차, 2차, 3차 뭐 그죠? 해봐야 뭐 4차.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비율관계 뭐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또 더 하지는 말고요.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대 2대 4, 1대 3대 27.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때 좀 써먹을 수 있지.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됐나요? 요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써먹을 일이 있으면 한번 써먹어 볼게요. 좋아. 우리 그럼 비율 관계를 좀 했으니까 우리 나중에 적분할 때도 비율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이 구하는 공식 외우는 거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적분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고3 때 이제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원래는 고2 때는 수투 막 배울 때요.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죠? 그냥 이제 개념 외운 거, 유형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푼 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 근데 고3쯤 되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모의고사에서 활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복잡하게 활용한 문제들을 푸는 건데, 복잡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얘가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꽁꽁 쌓여있는 선물을 뜯는 것과 비슷하지. 그래서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서 뜯는 건데, 우리가 커터칼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거를 손으로 원래는 매듭을 막 풀어야 되잖아. 그치? 원래 그러다가 낸 문제잖아. 매듭을 막 풀어야 되는 건데 커터칼 같은 거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싹 하면 이게 팍 풀리잖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목적은 똑같아. 이걸 풀어내는 것인데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됐나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고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었죠? 그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또 풀어가 봅시다. 몇 번까지 했었니? 66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노래 정리부터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 D 몇 번까지 했지? 유빈아 몇 번까지 했니? 11번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11번을 했나 안 했나가 공감인가 해? 오 10번은 한 것 같아. 11번을 안 했나? 유형 10번은 한 것 같아. 유형 10번에 5번 했잖아. 위에 55번 했잖아. 그쵸? 지금 56부터 풀면 되겠네. 기억이 안 나고. 네? 모르겠어. 어디까지 풀어놨니? 오, 꽤 많이 풀어놨잖아. 이만큼 잘 풀고 있네, 야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유형 1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있는 것 중에 최신 거 D60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근데 왜 별이 두 개일까?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 보이는데 왜 별이 두 개지? 지우개 한번 예? 지우개요? 좋았어. 푸셨죠? 이 정도는 아니지. 또 막상 또 더러울 수도 있으려나? 아닐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지 않나? 해볼게요. 쉬운 것 같아서 금방 하겠습니다. 2t 빼기 1과 거리가 제일 가까운이라고 했는데 거리 제일 가깝다 할 때 뭐 하죠? 얘를 슬슬 밀죠. 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곡선에 딱 만나는 걸 처음 찾는 거잖아. 곡선이랑 처음 만나는 걸 찾는 건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오다 곡선이랑 처음 만나는 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별로 안 그래 보이네. 얘가 얘랑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t인 걸 찾는 거지. 그래서 미분하시면 x가 t잖아. p는 그러면 t, t 제곱이잖아. 5p는 그러면 y는 tx잖아. x 빼다랑 분의 y 빼다랑 하면 기울기가 t니까. 그럼 y는 tx랑 누가 만나는 거야? 5p랑 q가 만나는 이 직선이랑 만나는 게 q잖아. 그럼 얘랑 2t 빼기 1과 2tx x인데 2tx 빼기 1 맞죠? 예, 2tx 빼기 1과 tx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tx가 1이니까 x가 t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q점의 좌표는 t분의 1, 1이겠지. t분의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럼 pq 길이도 다 나왔잖아. 너무 쉬운 거. 그렇죠? t t분의 1. 그러면 기울기가 t니까 얘가 비율이 1대 t겠지? 그쵸? 그러면 t분의 1 빼기 t에다가 pq 길이는 물론 점과 점선의 거리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또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여기에다가 요거보다 t 배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어렵잖아. 다시 그냥 점과 점선의 거리 씁시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을 뭘로 나누면 돼요? 1 빼기 t? 1 빼기 t로 나눠서 리미트 1 마이너스 보내면 되지. 그럼 얘가 1 빼기 t 됐네? 그럼 얘는 t분의 1 빼기 t의 제곱이니까 1 빼기 t의 제곱으로 묶여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 빼기 t, 1 빼기 t가 날라가겠죠? 날라가면 뭐가 남지? t분의 1 그리고 1. 그럼 리미트 t가 1로 가니까 1 집어넣으면 루트이겠네요. 암산되냐? 없잖아. 잠깐만 생각해. 1 빼기 t 띵띵 날라가고 t 제곱분의 1 플러스 1 뭐야? PQ 길이 맞는데? 여기다 계산 좀 해보자. 일 빼기 t분의
이거죠. 그러면 1 빼기 t의 제곱으로 묶으면 하나가 남지. 1 빼기 t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 빼기 t 제곱으로 하나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하고 여기 하나 남고 이렇게 되죠.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 1 빼기 t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t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되네. 이렇게 돼야죠. 되시죠? 되겠죠? 그러면 날라가고 이제 1 집어넣으시면 1, 2, 4, 5 루트네요. 이렇게 되는 문제겠습니다. 네? 뭐라? 왜 없어? 잠깐만. 무슨 일이지? 잠깐만요. 잠시만. tx t분의 1 맞고 t분의 1 집어넣어서 1 되는 거 맞고 그래서 pq 길이 pq가 p가 t가 t제곱인 거 맞고 t의 전체 제곱인 거 맞고 저까지 맞는데 t분의 1 빼기 t의 제곱의 제곱이다. 아 이거 왜 제곱을 여기 제곱을 맞죠? 1 빼기 t 제곱 네? 제곱이다. 여기 제곱 빼먹었네. 아 그쵸? 1 빼기 t 제곱의 제곱 그러면 t분의 1 빼기 t 제곱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네. 자 괜히 저거 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해서 이거가 이 제곱이 여기도 붙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니까 바깥으로 나올 때 요만큼이 1 빼기 t 제곱의 제곱이니 1 빼기 t 제곱의 제곱이 묶여서 나오면 밖에 1 빼기 t 제곱으로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남는 게 루트 t 제곱분의 이렇게 되고 얘를 약분하면 여기가 1 플러스 t가 되고 다시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이상한 짓을 했네. 숫자를 이상하게 적어. 되겠나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자, 이 녀석에도 뭐 이것저것 좀 재밌는 문제들이 좀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누구 해볼 거냐면 67번 한번 해볼까? 한번 풀어보시죠.
해볼까요? 근데 얘는 왜 별 두 개지?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방금도 야, 저거는 이상하게 만든 그런 거잖아.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못 보였을 수도 있죠. 네, 좋아요. 해봅시다. f 프라임 x가 이거예요. 영집어넣으면 기울기가 a니까 L 방정식은 기울기가 a, y절편이 2 맞죠? 이거 x절편 구한다고 했으니까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2죠. 두 번째 m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y는 미분해서 여기 2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12, 10 그럼 a 더하기 2네 하고 지나는 점이 2,f인데 여기 2 집어넣어보시면 f2가 몇이죠? 8 네? 어디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a인가요? 아 마이너스 4 플러스 2? 아 뒤에가 마이너스 4라고? 네? 뭐 믿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x절편은 뭐야? 이거잖아. 너무 쉽다 그지? 얘네들이 같다며 뭐 틀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갈까요? 얘는 근데 왜 별 두 개를 해놨을까? 19번인데 이런 거는 한 1분 만에 풀죠. 그렇잖아. 뭐 이게 2분이나 걸릴 게 있어? 손으로만 쓰면 되겠다. 그죠?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가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는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롤의 정리라고 하려면 F'에서 0 되는 거 찾는 건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우리 뭐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올 게 딱히 없어요. 평균값 정리는 가끔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면 평균값 정리는 요것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값 정리는 일단 구간이 있어야 돼. 보통 구간이 있을 때 나오고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보면 다 구간이 다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구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평변이 나오면서 보통은 평변을 순변으로 많이 바꿔. 그래서 평변을 순변으로 바꾸는 식 할 때 평균값 정리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통 조건은 어떤 게 주어지냐면 평균 변화에 관한 조건이 주어지지. 뭐 b-a분의 fb 빼기 fa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근데 막 식이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막 여기가 f''에 관련된 어떤 식인 거지. 뭐 f''에 관련된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런 걸 비교하고 싶으면 얘를 좀 f''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 이럴 때 평균 변화를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구간 AB에서 b-a분의 fb 빼기 fa랑 같아지는 f' 있으니까 구간 A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f'로 바꿔서 이제 이쪽 이제 따져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되겠죠? 평균값 정리 쓸 때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되는데, 네, 뭐 이 정도는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그치? 별로 보니까 난이도도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증가 감소 있는데요. 증가 감소. 증가하고 감소한다. 보통 극값이랑 같이 있는 증가 감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텐데 이 정도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못할 수도 있으려나?
잠깐만. 눈에 띄는 문제라고 해봐야 80번 정도일 텐데. 이거 증감이라고 하면 보통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근해분리 같은 거 쓰는 건데. 근해분리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뒤에 80 한번 해봅시다. 뒤에 80 한번 풀어볼게요. 해볼까요?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빼기 무한대에서 0까지 감소해요. 그러면 0일 때까지는 이쪽은 다 음수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이 이 f의 그래프,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2에서 무한대까지 증가니까 여기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이쪽에 있어야 되고. 됐나? 근데 문제는 얘는 빼기를 근으로 가져.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1은 무조건 지나야 돼. 자, 지나야 되는데 x축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접할 수밖에 없죠. 얘는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접하는 모양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가야 하니까 0 이후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를 대입하는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할 것이고 0을 대입하는 값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할 것이야. 그 다음에 빼기 1은 중근을 가져. 맞지? 빼기 1은 중근을 가지니까 이 녀석의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정도로 할까? 네? 상수항 이렇게 하면 b 나오도록 맞췄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요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에다가 네 0 넣으면 음수 0 집어넣으시면 f 프라임 제로네. 0 집어넣으시면 b는 0보다 작거나 없다. 두 번째 f 프라임에 2 집어넣으시면 9 2 더하기 b 9에 2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죠. b는 그래서 y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돼요? y는 0까지지. 됐나? b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순서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 하고요. a랑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구합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겠지. 여기다가 빼기 1 집어넣으시면 1일 거예요. 그럼 a는 b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묻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자리에 b 플러스 1 넣을 수 있고 될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겠죠? 생긴 게 여기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빼기에서 0까지가 b잖아. 0이 여기 빼기가 여기 당연히 빼기 넣은 게 최대 0 넣은 게 최소. 그쵸? 빼기 집어넣으시면 몇가 나올까? 8, 4, 5 여기 올라 0 집어넣으시면 1이겠지? 됐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문제 없어? 잠깐만. 빼기. 죄송. 0이 여기 있지. 얘 빼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라고 생각했네. 최소는 빼기 2분의 1을 넣은 거네. 얘를 넣은 게 최소겠죠.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이 그치? 됐다. 이것들의 합은 하면 2분의 21이겠죠. 2분의 11. 네, 2분의 11이겠죠. 됐나요? 저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80이었고요. 다음 한번 가봅시다. 극값 구하기. 증가와 극대극의 활용 이렇게 있는데 85번을 할 필요가 있을까? 84번 아하. 그래도 하나 해볼까? 잠깐만. 85번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이 생겼는데. 안 어려울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그치? 별로 안 어렵겠지?
네, 85분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84 하나 해볼까요? 84 한번 해보시죠. 왜요? 오히려 얘는 별표 2개짜리가 더 쉬워. 잠깐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 별표 2개짜리가 더 쉬워 보이는데? 둔둔둔둔. 해볼까요? 자, 사람 안 없이. 자, 저거 해봤고요. 이제 했죠? 뒤로 넘어갑시다. 증가검사의 활용이 있는데 85 아까 우리 84를 풀어보자고 했나? 84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합시다.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 gx라고 했으니까 gx는 그러면 증가함수죠? 최고창의 양수니까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형 1대1 대형이니까 얘는 증가함수.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얘가 증가 1념의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b가 b' 제곱 빼기 ac 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맞아요. 두 번째로 니은 한번 해보시면 f'x는 두 실근을 갖냐? 라고 했는데 저거 양변 미분해보세요. 이거지. 그럼 G'에다가 여기에다가 X 집어넣고 빼기 X 집어넣어서 더한다는 건데, X랑 빼기 X 집어넣으면 1차항이 부호가 다르니까 날라가겠죠? 요거랑 요거에 이제 합이 나올 거고 2로 나누면 F'X는 딱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두 실근을 가지니? 라고 했는데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요 녀석이 근 두 개 가져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근 두 개 가지려면 B가 0보다 작아야 근 두 개 가지겠지. 근데 보시면 얘가 아까 기획에서 했던 거 A 제곱보다 3B가 더 커요. 그러니까 A 제곱은 0보다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은데, 그럼 3B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은 그러면 근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죠? 물론 0일 때는 딱 중근 하나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B가 0보다 작진 않으니까 B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기획이 두 실근 가질 수는 없겠지. F'X가 실근을 가지면 이라고 했으니까 실근 가지려면 하나밖에 없었지. 뭐였죠? B가 0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B가 0이면 F'X는 3X제곱. 근데 얘를 묻는 게 아니구나. G'의 물었으니까 B가 0이다를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G'의 1은 여기가 1 집어넣을 거거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요. 잘 보시면 아까 이거 있죠? B가 지금 0 될 때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B가 0 된다는 말은 A제곱은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잖아.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는데 얘가 0이고 왼쪽도 0이면 가운데도 0이겠지. 그러면 A도 0일 수밖에 없어요. A도 0이니까 이렇게 날라간다. G'1은 3이겠죠? 그래서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프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뭐 생긴 모양은 약간 저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기하로 푸나 싶은 거긴 한데 대수였어요. 뒤로 한번 갑시다. 극값 구하기라는 문제인데 뭐 이런 거 정도에 별로 안 어렵겠지. 한번 해보시고요. 극값의 판정이 있는데 아하 판정이라 이 정도는 하려나? 하겠지. H의 극대값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H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되잖아. 그쵸? 암산으로 되죠? 암산으로 되죠? 돼, 안 돼요? 암산으로 되죠? 예. 예? 반응이 예전 미지근하네. 이거잖아. H가 이렇게 생겼잖아. 빼면 딱 이렇게 될 거고. 뭐 집어넣겠어? 그냥 빼기 2분의 1 넣어야지. 96번이. 예, 96번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안 가시는 거. 96번 얘기하지 않았네? 번호를 얘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별표 2개짜리 별표 2개짜리 거기 보시면 이제 96번은 h에다가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눈으로 풀릴 테니까 뒤로 넘어가 보시면 98, 99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극값의 판정 어쩌고 저쩌고 4참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하나를 풀어봐 말어 봐? 말어 봐? 말어 봐? 근데 별표 2개짜리가 없잖아 그치? 이 정도는 하겠지 지나갑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의 판정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별표 2개짜리가 좀 많네요 그죠? 별 2개짜리가 많으니까 여기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뭐 극값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인데요. 극값 가지면 f'이 0 된다가 끝이 아니라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거 한 102번 한번 해볼까? 답 나왔나요? 별로 안 어렵죠? 합시다. 바로 해볼게요. 미분 가능이래. 당연히 미가면 뭐부터 체크? 연속부터 체크할 거야. 위에다가 3 집어넣고 밑에다가 3 집어넣어서 같아야 되니까 F3은 2분의 B다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F3의 값은 여기다가 3 넣으면 되니까 계산 가능하죠? 그럼 빼기 27 플러스 3A 플러스 10이니까 빼기 17 3A 빼기 17이다 정도로 정리되겠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로 미분에서 이제 위에 3 넣고 밑에 3 넣어서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계산이 좀 쉽죠? 위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F'은 3이고요 밑에다가 3 집어넣으면 F'은 3 이렇게 되는 건데 둘이 같으려면 F'에 3이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 미분하시면 3 집어넣으시면 0 돼야 되니까 A가 9 A 자리 9 집어넣으면 9, 3, 27 17 빼면 10 B는 그러면 20이겠네. 간단하죠? 이 정도는 한 뭐 2분 정도는 풀어야죠. 그쵸? 사실 1분만 해도 풀 수 있어요.
조건이 복잡하지 않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1분에도 풀 수 있다. 얘가 몇 번 문제였냐? 102번. 28번 문제네. 와, 28번 문제를 1분 만에 풀 수 있다니. 그럼 30번을 무조건 풀 수 있겠는걸? 시간을 막 투자하면 되잖아. 뒤로 한번 가봅시다. 21번 유형이 있는데 극값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오늘 또 배웠겠다. 한번 배웠겠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125? 뒤에 125 한번 해볼까요? 풀었죠? 가볼게요. 안녕 얘들아. 풀었지? 얘들아 이 정도는 한 1, 2분 만에 풀어야지. 그지? 한다. 바로바로 판단해봐. A가 3보다 작아요. 절대값을 쳤잖아. 보통 절대값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는 건 얘가 0될 때야. 근데 x는 a는 아닐 거야. 왜? x는 3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했는데 a는 3보다 작은 수잖아. 그럼 3에서 라는 말은 뒤에 있는 녀석이 x는 3을 그대로 가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x 빼기 a가 일단 그대로 있잖아. 그럼 원래 절대값을 하면 접해 올라가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근데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 말은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죠? 접혀서 올라갔는데도 미분이 가능하려면 접해야 되는 거죠. 그치? X는 A에서 접해야 되는 거야. 즉, fx는 x는 3뿐만 아니라 A도 근으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즉, fx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거지. 그러면 gx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gx가 x 빼기 a가 제곱이 되고 그렇지?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되고요. A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얘를 접해 올라가면 어떻게 생긴 놈이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당연히 동동동동동 짠 됐지? 몇 대 몇이죠? 2대1 2대를 내분점은 뭐가 돼요? 3분의 A 플러스 6 A 플러스 6을 이제 대입하시면 6됩니다. 그래서 얘가 30이다 하면 끝나겠죠. 됐어요? 아, 조심하셔야 될 게 접해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해야 된다. 알겠지? 얘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어차피 절대값 쳐져 있구나. 여기다가 대입해서 30이다 하시면 됩니다. 끝나? 아니면 뭐 해도 돼요? 1대, 2대, 4 해도 됩니다. 요거 2배 하시면 돼요. 됐나? 아하.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저거 해볼게요. 극값의 조건이 주어진입니다. 극값이 조건이 주어진인데 이런 녀석도 우리 많이 해봤던 것들이죠. 서로 다른 뭐 두 실근을 갖는다, 뭐 극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뭐 그냥 그래도 하나 해보자. 131번 한번 해볼까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식이 뭐 최고점 빼고는 다 줘버렸잖아.
나왔죠? 아하, 여러분 그 연습이 좀 필요해요. 너무 느려요. 뭐 이런 거야. 너무 느려. 얘들아 봐라. 푸는 거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얘를 보면 우리 근 위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이제 a x로 묶으면 3 빼기 x 제곱이란 말이야. 당연히 생각해봐야 하는 게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과 0근으로 가지겠다, 그지? 그럼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이거 반대네. 이거 음수구나.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이 그림의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알아? 잘못 그렸네. 좀 이따 다시 그려야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그림의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치? 뿔마 루트 3이고 A가 음수면은 위로 올라가게, 그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아니면 A가 양수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얘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A가 음수면 근이 없겠고요, 그죠? 이 녀석. A가 음수면 근이 없고 0밖에 없잖아, 그지? A가 음수가 아니면은 뿔마 루트 A까지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됐지? 그러면 이제 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최고차항이 양수야, 맞지?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야, 맞지? 근데 0까지만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으면 요 녀석이 근이 없잖아. 그러면 이 2차는 0밖에 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이 0밖에 없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오른쪽 위로 그냥 계속 올라가겠지. 아니면 이렇게 미분해 보셔도 좋은데, 미분해 보시면 미분도 여기 할까? 이거잖아,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 근 없다고,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0보다 커버리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생각해. 되니? 이 모양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0보다 클 때 한번 봅시다. 0보다 클 때는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이 0보다 작지? 최고차항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그래서 얘가 0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됐나?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항이 0보다 이제 커버리면 요 녀석이 이제 근이 뿔마 루트 A가 생긴다고. 그지? 최고차항이 얘는 양수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뿔마 루트 A가 이렇게 근 가졌겠지. 근데 이쪽은 없고 이쪽만 이렇게 있겠지. 돼요? 여기는 루트 A가 있을 거. 할만하신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는 아하, 극대값이 5라고 했는데 극대값이 여기는 0이네. 안 돼요. 됐어요? 얘밖에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극대는 누구겠어? 몇? 마일 비율관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몇인가요? 빼기 3 플러스 1 빼기 2 얘가 5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되겠지. A값 나왔으면 끝나지 않았나? 네, A값 나왔으면 F 다 나왔으니까요. 이제 F 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물론 A가 0인 것도 있을 텐데 0인 거는 사실 머리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와서 0제곱은 x 상승이니까 이렇게 갈 거라 극대가 존재하지 않죠. 다음 거 가볼게요.
조건이 주어진 함수입니다. 유형 23번은 이지해 보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유형 24번 극대극소의 활용 한번 해보자. 뭐 극대값과 뭐 조건들이 이제 다양하게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별표 2개짜리 중에 하나를 해볼 텐데 2022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요. 걔를 해봅시다. 얘 139번 한번 해보세요.
나왔죠? 해볼까요? 안 나왔나? 나왔죠?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일단 묻는 거 한번 보시면 fx의 극대값을 묻는단 말이야. 극대를 묻는다는 말은 fx가 극대란 극소가 존재하는 모양이라는 소리고요. fx가 극대란 극소가 존재하는 모양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빼기 2에서 끊어가지고 하나를 위로 이렇게 8칸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 예를 들어 대충 자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 빼기 2가 여기쯤 있다고 쳐. 빼기 2에서 끊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위로 8칸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8칸. 자 플러스 8을 하겠다 이 얘기지. 됐나요? 그럼 묻는 게 뭐냐면 이 초록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gx가 f 빼기랑 만나는 게 2밖에 없다고 했어요. f 빼기는 어디 있을 거냐면 원래 요점이었겠지. 하얀색에 빼기 넣은 값이니까. 그렇죠? gx가 f 빼기랑 만나는 점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은 여기밖에 안 만나잖아. 그림 보시면. 근데 여기는 될 수가 없는 게 빼기 2야. 빼기 2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실근이 2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2에서 오른쪽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면 안 돼요. 즉 왼쪽에서 f 빼기 2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우리가 봐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데서 빼기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빼기 2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그으면 만나면 안 된다고. 되겠어요? 그럼 빼기 2가 왼쪽에서 안 만나려면 대충 이제 약간 이쪽에 있거나 그렇죠? 여기가 빼기면 왼쪽으로 그어도 왼쪽에서 만나는 게 없잖아요. 또는 아니면 이런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그으면 만나는 게 없는 게 만나는 게 없을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걸 거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빼기가 여기쯤 있다고 쳐. 이 왼쪽 그래프는 살리지? 여기까지는 살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위로 8칸으로 올릴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f 빼기 2랑 이렇게 f 빼기 2랑 만나는 걸 딱 그어보시면 안 만나. 얘는 올라가잖아. 왼쪽이라는 거 안 만난다며. 왼쪽 오른쪽 둘 다 안 만나게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떤 거일 수밖에 없냐면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k가 이 극대값이 되기 전의 값에서 빼기 2가 극대값이 되기 전의 값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2에서 빼기 2보다 작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나머지 부분이 위로 8칸 올라가서 생긴 거가 여기 색칠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제 지우면 이렇게 되잖아. gx의 그래프는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gx의 그래프는 그리고 봐라. 오른쪽에서 gx는 f 빼기 2다를 해봐야 되는데 f 빼기 2다를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긋겠다는 소리지. 오른쪽에서 얘 밖에 안 만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여기 2에서는 중근 가져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림 보시면. 그래서 그림이 딱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야. 접해서 여기가 2여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되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요 값은 이 초록색 그래프에다가 2를 넣은 값이잖아. 초록색 그래프에 2를 넣었다는 말은 G2를 얘기하고 G2는 여기다가 2 넣은 거니까 f 플러스 8이고요. 얘랑 누가 같은 거야? f 빼기 2가 같은 거야.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F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는 아까 조건에 따라 그냥 식을 적은 겁니다. 최고차항 1이라고 했고요. 0 집어넣어서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여기까지 나오겠죠. 2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8, 4, 2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8은 빼기 2 집어넣으시면 빼기 8 플러스 4이 빼기 2 플러스 1 날릴 거 좀 날려봅시다. 됐나? 그럼 16, 24 2b니까 4b는 빼기 24 b가 마이너스 6이구나.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저렇게 되려면 2에서 어때야 돼요? 접해야 된다고 했지. 접하니까 f 프라임 g 프라임 2가 0 돼야 되죠. 됐나? g 프라임 2를 할 건데 2 근처에선 얘잖아. 그래서 제 미분하시면 그냥 f 프라임 2.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0 내야 되니까 제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A가 됐나요? 다 했다.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F 다 구했죠.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신가요? 요런 거는 한 3분? 3분이면 풀어야지. 느리시다면 좀 빨리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이게 좀 줄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비율 관계도 좀 알려드렸으니까 계산을 그런 걸로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걸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시간을 팍팍 줄이시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시간 관리를 좀 어려운 문제에 배분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항상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좀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